안녕하십니까, 남강호입니다. 오늘은 요즘 정말 말이 많은 피그마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피그마는 단순한 디지털 프로그램을 넘어서 플랫폼 전체가 흔들리고 또 확장되는 굉장히 재미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첫째, 피그마라는 회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둘째, 지난 1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AI 이미지 편집, AI 클레딧 요금 논란, 실적, 주가 급락, 인도 시장 확장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 셋째, 지금 투자자들이 뭘 보고 판단해야 하는지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중기, 장기 전략까지 제가 차근차근히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영상 시청을 하신 다음에 도움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피그마의 정체부터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피그마는 클라우드 기반 협업 디지털 제품 개발 플랫폼입니다. 원래는 UX, UI 디자이너들이 웹과 앱 화면을 설계할 때 쓰는 도구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기획자, 개발자, 마케터까지 한 화면에서 같이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실제 코드와 연결하는 올인원 작업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내내 밀고 있는 것이 바로 AI입니다. 텍스트 프롬프트와 앱을 뽑아내는 피그마 메이크, 코드와 디자인을 직접 연결해주는 코드 커넥트, 그리고 오늘 핵심인 AI 이미지 편집 기능까지. 결국 피그마는 디자인 툴이 아니라 AI를 얹은 제품 개발 인프라로 포지셔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뜨거운 뉴스부터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월 10일 피그마가 포토샵에서나 보던 기능들을 디자인 툴 안에서 직접 들고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기능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화면에서 지우고 싶은 물체를 선택을 하면 배경은 자연스럽게 메꿔주고 그 물체만 사라지게 해주는 기능이고, 둘째는 특정 인물을 따로 떼어내서 위치를 옮기거나 배경과 분리해서 재배치하는 기능입니다. 셋째는 원래는 가로형 이미지였던 것을 세로 배너로 늘리거나 다른 비율로 확장할 때 주변 배경을 AI가 직접 자연스럽게 이어서 채워주는 기능이죠.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작업을 이제 포토샵으로 내보내지 않고 피그마 안에서 바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한 장 만들면 그대로 여러 비율의 광고, 썸네일, 배너로 뽑아낼 수 있는 환경이 열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팀 입장에서는 전문 시각 디자이너가 없어도 에이전시급 퀄리티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시장 반응도 상당한데요. 소규모 브랜드나 인하우스 마케팅 팀이 빅 에이전시와 경쟁할 수 있는 무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니라 피그마가 광고, 마케팅, 이미지 제작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들어오겠다는 신호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돈과 직결되는 부분인데요. 피그마가 AI 기능을 쓰기 위해 클레딧 제도, 즉 AI 사용량 과금 체계를 손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12월 초 피그마는 각 좌석별로 AI 클레딧이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와 사용량 축적 기능을 내놓았습니다. 2026년 초부터 추가 AI 클레딧을 별도 요금으로 판매하겠다고 공식화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기본 요금 안에 어느 정도 AI 사용량은 넣어주겠다. 하지만 정말 많이 쓰는 헤비 유저와 팀들은 추가로 돈을 내고 클레딧을 사서 써라. 문제는 가격입니다. 실제 사용자 커뮤니티에서는 프로페셔널 유료 요금제에 제공하는 기본 AI 클레딧 3,000개를 며칠 만에 다 써버리고 추가 5,000 클레딧 $150 수준의 가격이 거론되면서 이 가격이면 차라리 다른 툴로 옮겨가겠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피그마의 성장 스토리 핵심이 AI를 앞세운 설계 개발 통합 플랫폼인데, 이 AI 요금 정책은 사용자와 충돌하면서 성장 엔진이 될 만큼의 사용량 확대가 오히려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AI 기능은 좋다. 그런데 요금 정책이 시장 기대와 맞잡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냉정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실적입니다. 피그마는 11월 5일 2025년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 숫자만 짚어드리면 3분기 매출이 약 2억 7,420만 달러 수준,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38%로 여전히 고성장 구간입니다. 회사 측은 올해 전체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하면서 피그마 메이크를 비롯한 AI 기반 제품군의 도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상장 초기에 시장에 괴대했던 성장 스토리 아직 살아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주가 흐름입니다.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11월 한 달 동안 피그마 주가는 약 28% 가까이 빠졌습니다. 실적이 나쁘게 나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자, 11월 동안 피그마 주가가 20% 넘게 이렇게 빠진 이유는 피그마만의 펀더멘탈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에서 AI 관련 고성장 소프트웨어 종목들 전체를 향한 버블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IPO 이후 단기간에 많이 오른 종목들은 실적이 조금만 기대에 못 미쳐도 혹은 성장률이 아주 약간만 둔화되는 시그널만 보여도 차익 실현과 밸류에이션 조정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두세 달 사이에 30%, 40%씩 빠지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피그마도 정확히 그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실적은 숫자상으로는 아직 견고하지만 지금 시장에 이 성장률을 계속 인정해 줄 수 있느냐, AI 플랫폼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겹치면서 11월에 강한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그마를 보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한가, 그리고 그 성장 스토리가 현재 주가 수준에 이미 너무 반영된 것은 아닌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11월 말 부분에서 이 우상향을 치면서 롱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은 즉슨 이 우상향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황금선 지표에서 아직까지 숏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 기류를 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이죠. 이 바닥권까지 만약에 신규로 내가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바닥권 32달러 선까지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라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황금선 지표에서는 우선은 롱 시그널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윗상단을 계속적으로 뚫어준다면 더 큰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챙기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황금선 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매수 타점을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때 숏 시그널 이후에 아무래도 이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타점이 나오지는 않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롱 시그널 이후에는 이때부터 물렸던 분들도 추가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타점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갑자기 추세가 변하면서 하락 추세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는 바로 이런 숏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맞고, 하지만 계속적인 상승 추세가 난다면 결국에는 평단가 조절이 된 상태에서 수익적인 부분을 충분히 또 가져가실 수가 있는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황금선 지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우선은 이 트레이딩 뷰가 필요합니다. 트레이딩 뷰가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설치하는데 한 30초 이렇게 될 겁니다. 요거는 근데 설치 후에 사용법은 따로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영상에서 더보기란 클릭하신 다음에 지표 상단문의 클릭, 그러면 이렇게 설문조사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부자 되는 지표 클릭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신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다음에 제출까지만 눌러주시면 이 황금선 지표 사용법부터 어떤 식으로 수익을 봐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문의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교민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번호 포함해서 전화번호 남겨주시던가 아니면
메신저 아이디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텔레그램 아이디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보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말씀을 잘 안 드렸더니 저희 구독자가 많이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황금손 지표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구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황금손 지표 그냥 만들어진 지표가 아닙니다. 제 인생이 갈아 넣은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독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되시고 내가 이거 황금손 지표 써보니까 너무 좋다라고 한다면 지인분들한테 추천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 구독자 늘리는데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그마는 실적과 제품 스토리는 살아있는데 AI 버블과 요금 정책이라는 변수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냉정한 눈으로 성장 스토리의 가격을 다시 따져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전략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단기 트레이더라면 11월 급락 이후 만들어지는 변동성을 좀 활용하되 항상 뉴스와 이벤트와 손절 라인을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기 투자자라면 다음 분기 실적과 가이던스를 꼭 확인한 뒤에 성장률과 AI 매출 비중이 유지되는지 보고 들어가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플랫폼과 생태계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AI 소프트웨어 대형주들과 비교했을 때 피그마의 밸류에이션과 성장성이 납득이 되는지 이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 보신 뒤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모두 정리해서 정보방에서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정보방에서 정보 받아보시고 종목들도 이런 좋은 종목들 추천도 나가고 있으니까 종목들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피그마의 구체적인 대응법이 궁금하신 분들도 이 더보기란에서 이렇게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뉴스, 차트, 모멘텀이 동시에 들어올 때 이걸 잡는 게 실력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 최대한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강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